자,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아이고, 왓스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송이 되는지, 네, 그거를 한번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인업에 가셔가지고 어, 네, 여기 사인업에 가셔서 사원 등록으로 먼저 가보실게요. 자, 사원 등록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들을 뭐 이제 가령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전제를 두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죠. 자, F12번 키를 눌러 주실게요. 개발자 도구죠. 네, 개발자 도구를 눌러 주시고 자, 여기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insert to라는 요청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insert to를 선택하면 이 insert to라는 요청에 대한 헤더라든가 페이로드라든가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페이로드는 제가 입력한 값 이거 금방 나오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게 감춰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지. 그래서 헤더를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리퀘스트 헤더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하는 방식이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 ww 폼 URL 인코디드라고 나옵니다. 이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HTML 요 방식이 HTML 폼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보내면 네임은 밸류 그죠? 그다음에 and name은 value 요렇게 전송을 하는 방식이 and 표시로 구분해서 파라미터 name과 value를 보내는 방식이 application slash x ww 폼 url encoded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요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잖아요. 그럼 파일 업로드는 여러분들 주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럼 이미지는 여러분들 무슨 데이터예요? 바이너리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 바이너리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 ww 폼 url 인코디드 이 네임 밸류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이 바이너리를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이너리를 전송하는 방식을 따로 이렇게 잡아서 전송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번하고 2번이 혼용돼 있다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혼합돼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데이터 입력하면서 업로드를 같이 해야 되는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네임은 밸류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도 같이 전송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 일반적인 방식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그 화면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요거는 제가 링크로 그 영상 밑에다가 링크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따라서 오시면 돼요. 자, 파일 업로드에서 뷰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걸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별도로 파일 업로드를 할 만한 또 그 서비스랑 DAO를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부서 화면 있죠? 부서 등록하면 여기다가 첨부 파일을 여러 개 넣어서 부서에 대한 어떤 건물 이미지나 이런 거 같이 인설트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리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DPT 레지스터를 열어주시고요. 자, 맨 끝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부서 주소랑 대표 전화번호 나와 있는 부분이랑 이게 지금 전부 다 제가 각각을 폼 그룹이라는 그 클래스명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제가 여기 드린 이 뷰를 쭉 드래그해서 자, 카피해 주시고요. 여기다 붙여 주실게요. 여기 붙여 주시면 제가 실행을 하고 네, 실행을 하고 좀 돌고 있어요. 아직 인덱스 HTML로 제가 요청을 바꿀게요. 첫 페이지 요청을 해주시기 위해서 인덱스 HTML로 요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부서 저기 사인업을 누르시고 부서 등록을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파일 첨부하는 그 뷰를 제가 추가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지금 jQuery 같은 걸 이용하시면은 더 예쁘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예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파일이라는 타입이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 파일이라서 제가 요거 실행했잖아요. 파일 선택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그 엣지에서 실행하냐 크롬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뷰도 약간씩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요렇게 이미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미지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 예, 요 파일 오픈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서트 하실 수 있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화면에 요렇게 우리가 네임 밸류 입력하던 요 파라미터랑 그 다음에 파일 선택하는 화면이 같이 있잖아요. 특히 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네임 밸류 보내는 방식인 이 그 네임 밸류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우리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일 업로드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자, 문자 데이터 네임 밸류 자, 네임은 밸류 자, 문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인 바이너리 파일을 같이 동시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전송 방식이 우리가 기존에 작업하던 네임 밸류 보내는 방식인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ww-폼 URL 인코디드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보내셔야 되냐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방식으로 자, 폼 데이터라는 방식으로 보내셔야 문자와 바이너리를 동시에 네, 전송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전송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임 밸류 입력한 거는 그냥 네임 밸류 넘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뭐 직접 개발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하셨었는데 네, 뭐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청 방식만 바꿔주실게요. 그래서 우리 요 JSP 파일 있죠. 그 다음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파일 업로드를 하실 때는 무조건 포스트 방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미리 해놨는데 앵크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요 영상에서는 이제 밑작업들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될 거는 우리 일단 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뷰의 요청 방식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뷰의 요청 방식은 멀티파트의 폼 데이터, 멀티파트 폼 데이터 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스프링에서는 얘를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폼.xml에 라이브러리 등록하시는 작업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클래스를 스프링 컴피그 설정 파일에다가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하실 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작업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폼.xml을 열고 요거 메이븐 레포지토리 가셔가지고 찾아갖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요 디펜던시 슬래시 디펜던시 요 항목을 마지막에다가 제가 등록을 해 놓을게요.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제이슨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잭슨 라이브러리 등록하셨잖아요. 네, 파일 업로드를 위한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게 되면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직 이제 빌딩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컴피그 파일에다가 우리는 이제 설정을 아직 쓸 거니까 스프링 설정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스프링 JDBC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멀티파트 리졸버라는 이름으로 빈을 하나 등록해 놓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등록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 업로드라고 제가 구분을 좀 해줄 거예요. 파일 업로드하는 작업. 네, 파일 업로드하는 작업을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업로드할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업로드할 파일은 우리가 웹inf 안에다 뭐 넣어도 되고 어디다 넣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단 웹inf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업로드될 파일이 저장될 위치, 저장될 폴더를 우리는 웹inf에다 만들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이게 여러분들 왓스에 배포되는 우리 컨텍스트잖아요. 이렇게 되면 컨텍스트 안에 이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업로드되는 그런 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서버를 두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버의 하드디스크의 그 일부를 이미지가 저장되는 위치로 쓰거나 뭐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실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안에다가 넣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저는 요 DPT 레지스터를 만들면서 요거 이제 요것만 설명드리고요. DPT 레지스터를 만들면서 요게 화면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화면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만들면서 이미지를 제가 제한을 걸어놨어요. 저는 지금 뷰를 몇 개를 드렸냐면 뷰를 몇 개를 드렸냐면 타일 5개만 인설트 할 수 있게 제가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한을 안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DPT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아이고. DPT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여기 그 부서 대표 전화번호까지 해갖고 컬럼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 1, 이미지 2 해가지고 쭉 만들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기 때문에 컬럼 5개가 추가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게시판 같은 경우는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추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비겠죠. 그죠?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 공간이 이 테이블의 공간이 이렇게 비는 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파일 5개를 집어넣지만 파일 5개가 아니라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어요, 컬럼 개수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여기 번호 하나를 물고 여러분들 포링키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DPT 넘버를 통해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DPT 넘버, 이미지, DPT 넘버, 이미지, DPT 넘버,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할 테이블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 테이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테이블에 제가 블로그를 보시면은 테이블명을 제가 뭘로 드렸냐면 여기 DPT 이미지 파일 해 갖고 드렸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저장을 해 주세요. 요거를 어 그대로 MySQL에 가셔 갖고 보시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해 주시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부서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DPT 넘버 당연히 이게 FK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부서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이 지금 DPT 테이블하고 연결돼서 작업이 들어갈 거고 요게 부서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부서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요 테이블이 부서에 관련된 이미지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들. 프로덕트가 있고 프로덕트에 연결돼 있는 프로덕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또 뭐 게시판, 보드에 연결돼 있는 보드 이미지 테이블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PK에 관련된 걸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여기 오리지널 파일 네임하고 스토어 파일 네임하고 두 개를 정의를 해 드렸어요. 이제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뭐냐면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명이에요. 자,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명이 김.jpg 김씨라서 하나 올렸어요. 근데 너도 나도 김씨는 김.jpg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미지명이 중복되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스토어 파일 네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절대 중복되지 않는 키값을 발생시켜서 요걸로 파일명을 저장하시는 방법을 보실 거고요. 오리지널 파일명은 그래도 우리가 사용자가 볼 때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파일 네임도 같이 저장을 할 거고요. 이건 사용자가 올린 파일 네임. 그다음에 DPT 이미지 파일 넘버는 뭐냐면 1번 게시글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미지를 4장을 올렸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가 이것도 순번이 1, 2, 3, 4가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뭐 이미지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이미지를 보기만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다운로드 안 보실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콕 집어서 내가 어떻게 뭘 다운받을 건지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순번을 매겨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처리 작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4개의 컬럼을 DPT 이미지 파일에다가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DPT 넘버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냥 가지고 와서 저장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토 인크리먼트가 발생되잖아요. 자동으로 번호가 발생되잖아요. 이 오토 인크리먼트 된 값을 그대로 FK에다 저장하는 사례를 많이 여러분들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오토 인크리먼트 발생시킨 걸 값을 그대로 읽어 가지고 여기 출력하실 수 있게 저장하실 수 있게 작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의 게시글에 대해서 이미지를 여러 개 삽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실 게 요게 인제 배치 처리라고 부르거든요. 배치 인서트 작업을 요거에 관련된 메소드가 따로 있어요, JDBC 템플릿에. 그래서 고거에 관련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